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엘리트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작이 늦었죠.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가 한국에서 정말 잘해서 프로팀에도 가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은 한국 축구 시스템상 그 나이에 공부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너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운동 속에서만 빠져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정 너가 선수를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게 됐죠.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헬로우밖에 몰랐었고, 근데 이제 호주라는 곳이 축구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막 새벽 2시까지 영어 공부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한국 대학교 축구부로 진학을 해야 되나, 여기서 계속 축구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이 그때 가장 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항 슬러스라는 K리그 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 기지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가 한국에서 이름을 내고 싶으면 호주 프로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름을 내고 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3년 정도 이제 2부 리그에서 선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부 리그에서는 그렇게 선생활을 하다가 병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축구 선수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0세 월드컵을 개최를 하게 됐었어요. 그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순간부터 축구 선수 생활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담당했었던 업무가 피파랑 컨퍼런스 콜 하면서 조율도 하고 경기 감독관 보조하는 역할로 시설 관리, 경기 운영을 계속 했었었는데, 이 작은 90분이라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 행정가 하고 싶다, 피파를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럼 피파를 가야 되려면 이번 조직위가 끝나고 대한축구협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가차없이 떨어집니다. 3번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3번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필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때 연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인천 유나이티드 통역사 공고가 떴는데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통역사로서 들어와서 안데르센 감독님과 함께 K리그에서 이제 통역관으로서 섭발을 내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통역관의 위치는 이 선수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지도자분들과 선수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전술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감독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팀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도움을 주는 게 통역관이 해야 될 업무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용병 선수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전술적 포인트, 감독님이 중요시 생각하는 전술적 포인트 같은 거를 나머지 시간대는 파일로 정리를 해서 용병 선수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팀 훈련, 팀 미팅, 감독님과의 미팅,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일정이라면 그 외적으로는 사실 용병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병원을 가야 되거나 어떤 업무를 봐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 언어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축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통 이제 경기장에서든 훈련장에서든 감독님이든 코치님이든 선수들이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전술 포인트를 전달하더라도 어떤 거를 목적으로 두고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기력, 액터가 좀 돼야 돼요.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에서 이제 안데르센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걸 말씀하셨어요. 따라해야 된다. 내가 치면 너도 쳐야 되고, 내가 욕을 하면은 너도 욕을 해야 된다. 제 감정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자면 감정적으로 강해야 돼요.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이쪽 문화에서 자라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불평불만이라든지 화 이런 것들이 통역사한테 와요. 말이 통하는 매개체가 저밖에 없으니까 감정 표현을 저한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 충돌을 할 때 메시지만을 전달하려고 하지 같이 비판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거기서 성장하는 거죠.
저는 사실 통역관이라는 업무를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역할의 농도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통역사라는 위치를 통해서 어딘가를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세계적인 학교예요. 저는 통역을 하루하루 하면서도 감독님이 내뱉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팀에서 일어나는 선수들 간의 대화, 갈등이 풀어지는 단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공부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통역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 분명히 있는지, 그러면 통역관은 정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무리뉴, 니겔스만 이런 감독, 지도자가 되는 게 1차 목표예요. 무리뉴도 통역사를 시작으로 지도자가 됐었고, 니겔스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축구를 그만두고 전문적인 지도자로 육성이 돼서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저도 도전해 보는 거죠. 축구선수는 무식하다, 공부를 전혀 안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단순하다, 뭐 이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연하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가졌었던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생길 아이디어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국 축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제 최종적인 꿈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고요. 스포츠 산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닷컴스가 성장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